사소한 더 사소한 사소한 인터뷰의 더 사소한. 해도 떴다 지고 달도 떴다 지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괜찮아 태희야. 태희의 마음을 움직였던 우람의 얘기라고 합니다. 당시 깊고 어두운 미로 속에 갇혀있던 태희는 더 많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람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 11월에 더 사소한에서는 2년 전에 했던 우람과 태희를 만나 인터뷰 뒤에 숨겨진 얘기, 그리고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마이크에 앉은 어색합니다. 더 사소한의 보람입니다. 제가 바로 박수치네요. 네. 저는 원래 사소한 인터뷰 전 멤버로 활동하다가 좀 쉬다가 있었는데 이제 또 청훈 오빠의 이 제안으로 같이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기대가 되고 또 설레는 그런 순간이네요. 네, 더 사소한 얘기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듣고 또 물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더 사소한은 이 사소한 인터뷰의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11월에 사소한 인터뷰를 처음 시작한 이후에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짜 오래됐죠. 네,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지나간 인터뷰들을 돌아보고 또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 혼자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는 정말 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네, 이 사소한 인터뷰처럼 이번 활동도 오래오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유치원 선생님 같은. 그러면 더 사소한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사소한 리터뷰 시간입니다. 오래전 인터뷰를 돌아보면서 추억을 나누고 또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더 사소한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는 2년 전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우람과 태희를 초대했습니다. 진짜. 네. 등장부터 정신이 없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인터뷰팀의 엄마라고 제가 인터뷰팀에 그 지난 인터뷰 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팀의 엄마라고 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효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제가 좀 힘들었을 때 우람 오빠를 인터뷰했던 인터뷰어이자 인터뷰팀의 멤버 김태희입니다. 와, 김태희다. 이름만. 환영해요. 2013년 11월, 그러니까 5년 전 11월에 이 사소한 인터뷰의 첫 인터뷰 주인공이 우람이었는데 이번 팟캐스트의 첫 손님도 우람입니다. 네. 뭔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벌써 5년이 흘렀다는 게 느껴지지 않고. 저도 네. 너무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저도. 사소한 인터뷰가 지금 5년 동안 흘러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처음 인터뷰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도 딱 11월 이 정도의 추위였던 것 같은데 그때의 설렘이 또 다시 찾아오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기대도 되고 또 떨리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런 걱정도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드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켜지고 꺼지고에 따라서 이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럼요. 네. 이 아, 공기가 난리 났어요. 너무 떨려요. 아무 말도 마이크 못하겠어요. 켜지니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정돈이 됐어. 아이고, 정말 그동안 인터뷰어로는 셀 수 없이 정말 참여를 많이 했겠지만 인터뷰이로서는 지금 우람님이 2번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랬죠. 네, 2013년하고 2016년 11월 둘 다 좀 공교롭게도 11월이라서 네.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까지 세 번째 11월에 지금.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을 그러게요. 텐데. 11월마다 새로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 3년과 2년의 시간 공백을 두고 네. 자신의 모습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 인터뷰 이제 사실 준비하면서 다시 옛날 인터뷰를 보는데 너무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동안에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보면서. 다행이네요. 부끄러워서 싫거나 이런 건 아니라니까. 네, 뭐 지우고 싶은 부분도 좀 있지만 그때 나를 예쁘게 간직하는 걸로. 네. 그럼 태희 씨에게 먼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맞습니다. 우람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현재 기분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던 때여가지고 그 당시 감정이 막 잘 떠오르진 않지만 그때가 제가 이제 남자친구랑 좀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네, 또 네, 약간 사내 연애를 했었는데 또 이제 마주치다 보니까 아이고.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뭐 이렇게 동료들이나 제가 교사예요. 근데 학생들이랑도 좀 관계가 조금 뭐 힘든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부모님이랑 엄마랑도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오빠한테 제가 요청을 했죠. 사실상 상담처럼 일종의 인터뷰라기보단 개인 상담처럼 약간 요청을 해가지고 했었어요. 뭔가 전반적인 힘든 상황 속에 구세주 역할을 하신 맞아요. 제가 구해주지 신처럼 못한 것 같고. 마치 아프로디테처럼 맞아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가 원래 미의 여신이죠. 지금 태희가 뭐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그냥 저한테 좀 궁금했던 질문을 물어본 것 같아요. 저희 인터뷰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 안에 있는 질문을 물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 태희한테 있던 질문이 관계에 대한 거였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인터뷰 이제 뭐 자기 고민이 워낙 많아서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특별히 좀 신경이 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 당시로선 어쨌든 인터뷰도 인터뷰지만 상담 말씀드렸듯이 상담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마음을 먹은 건 최대한 솔직하자. 고민을 내가 상담을 받을 거면 내 진짜 고민을 말해야 되잖아요. 숨기지 말고. 그래서 최대한 솔직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하자. 그런 좀 다 남다른 얘기하자 마음가짐? 이런 느낌으로 나왔던 거네요. 네. 저도 인터뷰를 다시 읽어봤는데 인터뷰 보니까 뭐 가족부터 해서 친구, 연인, 직장사람 이렇게 다 그냥 다 물어봤더라고요. 우람님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이어지던데 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제가 고민이었던 부분을 정말 하나하나 아까 말했듯이. 오빠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서대로 처음에 뭐 가족 이야기를 물어보는 듯 싶지만 사실은 오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가족과 있었던 갈등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친구랑은 어떻게 하는지 뭐 또 직장에서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그러면서 이제 관계에 좀 더 초점을 확실히 맞췄던 것 같아요. 얘기를 잘 해주시던가요? 아우 거의 저 막 하다가 진짜 좀 부끄러운데 저 원래 되게 밝거든요. 지금 청취자분들 제가 안 보이시죠?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제가 들어도 그래 보여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빠 얘기 듣다가 제가 막 울었어요. 바깥에서 공공장소에서 울 정도로 좀 되게 감동적이고 약간 진심이 담긴 말을 해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약간 태희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엄청 진정성 있게 다가와가지고 뭔가 이거 내가 더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보면. 듣고 나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네, 진짜 좀 이렇게 내려놓는 법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됐다 그래야 되나? 네, 내가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었구나. 이걸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펑펑 울고 내려놓고. 네, 도움이 펑펑 많이 울고 됐겠어요. 뭐 막차 놓치고 네. 뭐 그냥 그날 와인바에서 저희가 술 인터뷰를 마셨어요. 했었거든요. 그렇죠. 좀 마시고 택시에 돈도 네. 뿌리고 원래 네. 인터뷰 끝나고 뒷풀이가 더 뭔가 진솔한 얘기가 오가는 장소라서 뒤에 이렇게 술 마시면서 바로 네, 또 많이 맞아요. 울었죠. 맞아요. 울고 나면 뭔가 끝이 안 좋던데. 좋았던 걸로 해요 우리. 네. 좋았군요. 예쁘게 포장합시다. 그 중에서도 또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불교적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우람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네, 그때 제가 막 네. 강처럼 바다처럼 고요한 사람 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뭔가 강이나 바다나 이렇게 잔잔하게 머무르는 것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어떤 풍파가
올 수 있고 어떤 풍파가 생기더라도 뭐 쓰나미도 오잖아요. 그럼 쓰나미가 와도 또 다시 언젠가는 잔잔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그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잔잔해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집착에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언제든 그런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 걸 또 깨닫게 됐어요. 아, 말을 참 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홀리죠. 네, 돈 좀, 수금 좀 하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오랜만에 저도 우람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편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늘 웃으면서 인자한 표정을 짓지만 어쩔 때는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좀 다급해 보이고 급해 보이고 좀 불안해 보일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만큼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일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결국 네. 나인가요? 2년이 더 지났더니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고 잘 가진 에너지를 없는 잘 거 분배해서 맞아요? 써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군요. 확실히 더 안정된 것 같긴 해요 스스로도. 그럼 또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난 인터뷰에서 좋았던 부분은 이런 거다라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태희, 네. 우람님이 들려준 대답 중에서 어떤 답변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좋았지만 이번에 이 팟캐스트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읽어봤어요. 근데 역시나 그 당시 오빠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3가지 키워드를 제가 이제 질문으로 던졌을 때 오빠가 해줬던 답변이 첫 번째가 집착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사랑받는 걸 포기했다. 그래서 마지막이 그래서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3문장을 던졌는데 뭐 일동 다 우와 뭐 진짜 이랬다면서요. 거기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 막 박수 막 치고 막 이랬거든요. 어땠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막 그 당시에 느껴졌던 게 꾸며내서 막 이렇게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서 한 멘트가 아니라 그냥 툭툭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 근데 또 되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 예. 그런 게 되게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질문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많이 안 해보면 이렇게 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되게 깊숙한 곳에 있는 걸 꺼내야 되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엄청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한참 많이 할 때여서 그런 그 질문 자체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는데 되게 단초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럼 다음 질문이 필요 없겠네요. 기억에 남는 질문이. 기억에 남는 질문 되게 많고.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인터뷰 자체가 좀 특이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계에만 집착이라기보다 관계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했던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 인터뷰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하고 뭐 좀 특별한 사연 같은 거 좀 한번 듣고 그다음 미래 계획을 듣고 이런 흐름이 좀 있는데 온전히 어떤 관계라는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했던 게 좀 기억에 남기도 하고 나도 이런 인터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보통은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제 단계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죠. 만나서 이제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깊어지는데 이 인터뷰 자체는 뭔가 처음부터 빵! 네. 도끼로 찍어서. 상담. 들어가니까 더 이야기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었어요. 네, 저도 되게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다들 좋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두 분에게 큰 도움이 된. 근데 막 우리 둘만 좋았던 거. 청취자분들 좋으셨나요? 다시 찾아봐서 네. 읽어야겠어요.라고 네. 근데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네. 어떤 느낌인지도 되게 궁금한데 여전히 예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확연히 좀 달라진 것 같다. 일단은 더 진화했다.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뒤에 이제 연인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또 이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서 공교롭게도 제가 두 번의 인터뷰와 이번 인터뷰 그 팟캐스트까지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네요.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뭐 다 알려진 과거니까. 멋있다. 내려놓은 남자입니다. 네, 뭐 그래서 집착하지 않게 됐다. 맞아. 그런 게 가장 큰 다른 점?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가 이제 저에게 관계에 있어서 가르쳐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서 그래서 누굴 만났냐가 저의 상태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의 연애가 네.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이상형을 만나서
부러워요. 누군진 몰라도. 네. 태희님은 솔로신가 봐요. 아, 이런 말 너무 훅 들어갔네. 누굴 만나야 느끼죠. 그렇군요. 정신 차리세요, 대리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또 태희님의 근황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인터뷰 얘기를 했는데, 네. 아까 제가 뭐 지금 솔로 얘기 잠깐 했지만, 네, 아우, 솔로예요. 마음 아픈 얘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너무 늦게 물어봤죠. 제 번호는 010. 요즘 저는 연애를 쉬고 있고요. 네. 좋은 시기네요. 네, 좋은 건가요? 너무 저기 네, 쉬실 수 없는 분이 저는 쉴 수가 없어요. 네,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 네, 뭐 연애 그런 쪽으로는 좀 쉬고 있고, 예. 자해인 건지 타해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쉬고 있는 상태고,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올해 상반기에는 일을 좀 잠깐 쉬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휴직처럼 연수를 좀 6개월짜리 연수를 듣느라고 일을 좀 쉬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교사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학생들을 보지 않을 때가 제일 방학이잖아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집해 주시겠죠. 네. 이런 거 꼭 나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6개월은 제 뭐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좀 행복하게 보냈어요. 마음에 좀 여유도 많이 생기고 이별은 했는데 좀 더 행복해진, 마음이 좀 더 이렇게 풍요로워진, 좀 이상한 좀 모순적인 그런 시간들을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성장한 있지. 느낌인데 뭔가 약간 이별하고 나서도 괜찮다고 하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지. 우람님. 드디어 강 같은 평화를 얻으셨군요. 이 무슨 아니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인터뷰 했었을 때랑은 확연히 좀 다른 게 보이세요, 우람님도? 네. 왜냐면 태희가 그때는 엄청 힘들어했었고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태희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컸다는 게 맞아요.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마음은 내려놓은 것 같은데 제가 태희한테 항상 하는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태희가 스스로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관계를 맺을 때 그 얘기를 항상 해요. 왜냐면 Love yourself. 네 태희가 영어 선생님이라서 네 Love Yourself 트레이시라고 해요. 발음이 영어 이름. 트레이시. 네, 트래시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카톡방에 태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자기 비하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맞아요. 그게 너무 약간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마음 아파요? 네, 마음 아파요. 태희가 되게 매력 있고 스스로 그런 거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하지만 듣고 계세요, 남성분들. 이렇게 평소에도 했으면 좋겠는데 평소에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약간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갑자기 뭐 연애에 있어서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부족해요. 안타까워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아요. 네. 매력이 넘치시는 소리가 완전 떨려요.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그 매력을 이제 누가 발견해 주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태희는 약간 일반적인 스탠다드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가 좀 미달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좀 그런 거 있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제 전국의 번호를 남성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네. 호객행위 하시고 계세요. 여성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싫습니다. 네. 아우, 매력이 철철 넘치시네요.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또 즉석 인터뷰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갑자기? 네. 뭐 이미 많이 묻긴 했지만 네. 지금 이 순간에는 우선 먼저 태희님은 우람님에게 어떤 질문을 좀 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 순간?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2년 전 그 인터뷰를 다시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쨌든 제가 느꼈던 핵심 내용은 내려놓는 것. 집착을 좀 내려놓고, 뭔가 사랑받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거였는데, 오빠가 혹시 지난 2년 동안, 그 인터뷰 후에 또 2018년 오늘까지 2년 동안 조금 더 내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오, 되게 좋은 질문이다. 신선했나요? 선생님이 역시 네, 달라요. 프레쉬, 역시. 프레쉬. 그 인터뷰 3년이면은 풍어를 읽는다고 오래 하셨네요. 다 오빠한테 이제. 배웠어요. 나 아직 감이 안 와가지고 저 아직 익숙하지가 않나 봐요. 오랜만에 너무 하다 보니까 좋아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뭘 더 내려놨을까?
저는 이제 제가 대학원을 갔거든요. 네. 그때 그 인터뷰 때 이제 상담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는 응. 얘기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어요. 실행 옮겼어. 아, 네, 기어이. 대단하십니다. 기어이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잘 해야 된다는 걸 내려놓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스스로 이제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맞아요. 보면. 너무 만족이 안 열심히 되니까.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뭐 평가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뭔가 중심이 나로 옮겨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만족이 안 돼서 더 열심히 하는 거지. 옛날에는 뭔가 내가 평가를 잘 못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교수가 나를 그렇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가 되게 신경 쓰였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뭘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 그런 거에서부터는 확실히 자유로워졌고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늘 뭔가 성장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 고민만 계속하는 사람. 아니요, 고민도 하고 뭐 실행도 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근데 보고 있으면 뭐 힘들지만 그런 거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뭔가 상담 공부가 되게 좋은 게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없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역시 아유 아닙니다. 제가 했어요. 네. 남성 여러분, 네. 그럼 반대로 또 해볼까요? 태희한테 네. 태희님한테 오랜만에. 네, 태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냥 스스로가 자기한테 제일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뭔가요? 좋아하는 부분? 네. 사실 가장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제가 여기 좀 얽매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렇게 입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말재간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농담하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막 이거를 일부러 막 만들어서 하진 않고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즐겁잖아요. 그쵸. 그냥 웃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즐거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좋긴 한데 가끔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는 너무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너무 이거에 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조용한 걸 못 참아요, 태희님? 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보통 조용하고 막 침묵이 있으면 막 그걸 어떻게든 깨려고 막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나왔더라고요. 생각하기 전에 말로. 척수가 말을 하는. 네, 약간. 그렇구나. 그게 좋으면서도 싫다? 네, 입이 생각보다 빨라요. 아니요, 그게 또 분위기 메이커가 그럼요. 되는 태희의 거니까. 매력이 밝은 매력.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맞아요, 없었죠. 맞아요. 근데 제가 맞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 번인가 두 번 본 적 있다고. 그게 착각이 들 정도로 이 그래, 카톡에서도 맞아요. 존재감이 그럼요. 인싸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요즘 말로 이분이 맞아요, 사소한 인싸. 인터뷰의 메인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메인이 된 거예요? 네, 인싸예요. 메인에게로 오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끊임없이 합니다. 네, 구애. 많은 여자분들이 걸크러쉬만 느꼈을 것 같은. 여자들만 좋아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사실 했던 게 네. 인터뷰 중에 이 질문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아우트로 부분에 저한테 이 질문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기억에 남아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기억도 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게 되게 저는 좋았어서 그래서 태희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었어요. 감동적이다. 신선했어요. 네, 진짜. 또 아마 배워갑니다. 지금 여기에 목소리는 다 안 들릴 테지만 저희 옆에 막 작가님도 네. 앉아 계시고 PD님도 네, 계시고 작가님들 막 숨 죽여 계세요. 네. 숨 쉬세요. 뭐 궁금한 거 막 있었을 텐데 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계속 쪽지가 와요. 호객행위 하는 거 같다. 뭐 일로 네, 뭐 오세요. 말씀하셔도 오세요. 될 것 같은데 PD님 작가님들. 호흡하세요. 네, 다 서로 하기 싫다고 막 치가 묵음으로 치가 막 떨려 하시는 고개를 막 때리려고 하네. 도리도리 막. 아이고 열기가 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희 더워서. 셋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옆에서 이제 그만큼 숫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인터뷰할 당시에 몇 명 정도 계셨어요? 그때 한 여섯 명 맞아. 5명 정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다. 왜냐면 그때 단체석에 앉아서 맞아요, 인터뷰했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그때도 사람이 많았네요. 네. 그때 여기 앉아있던 윤주도 왔었고.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네. 그때 저도 갔었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놀라셨겠지만 내내 여기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때 태희 언니가 우라 오빠 인터뷰했던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저도 되게 좋았던 인터뷰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그 태희 언니가 자기가 이제 고민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우라 오빠도 아 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런 정도의 솔직함이 대체 이 사소한 인터뷰 말고 어디서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감탄하면서 들었던 구독하기, 좋아요. 네,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인터뷰를 참여를 못해서 그때 분위기나 기운이 어땠을까라고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계속 해주셨지만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였을 것 같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깊은 얘기를 좀 들으려면 이제 원래 친분이 있지 않으면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끌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알코올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맞아. 네. 나도 너무 솔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알코올이 좀, 알코올의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니까. 알코올 때문에 연애 얘기하다가 지난 연애 기억에 남는 맞아요. X들을 2명이나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금 만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맞아요. 했네요.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끝판왕이었어요. 솔직히 끝판왕. 네, 전부 다 X가 됐네요. 그 X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얘기 할 얘기는 없나요? 행복해라. 진짜. 너희랑 헤어져서 오늘의 정말 부제는 다행이야. 뭐예요? X거리야. 뭐 지나는 사람한테 뭐 얘기하고 싶은 그래요. 거. 네, 뭐 이걸 듣겠어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마스테. 그분들 듣고 계시다면 댓글 다세요. 듣고 있다. 욕달 것 같은데요. 태희 씨는 근데 그때 인터뷰 네. 이제 했고 네. 또 이제 다음 인터뷰들한테 계속 또 다른 인터뷰들을 계속 했었잖아요. 네네. 또 기억에 남는 인터뷰들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가장 최근에 한 인터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저희 이제 새로운 이제 멤버들이 그쵸, 들어왔잖아요. 멤버 그 중에 구했잖아요. 이제 상혁이 하고 김상혁. 얼굴이 네. 훈훈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인터뷰 눈누네요. 얼굴 보고 오. 봐요. 장난 아니던. 저희 다들 외모로 들어온 거잖아요. 왜들 이러세요? 맞아. 네네네. 아니, 딱 네. 사진을 처음 봤는데 제가 옛날에 그 뭐 준비할 때 미용실을 자주 다녔었는데 거기 제일 잘하는 부원장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머리 해주던 부원장님 남자분이셨는데 엄청 실력이 너무 좋으셨는데 딱 똑같아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부원장님. 부원장님 듣고 목소리도 한번 계시다면 들으십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네. 그때 우리 상현 그 인터뷰가 인터뷰에서. 왜 기억에 상혁이가 저보다는 이제 동생이에요. 나이로는 아. 동생인데 그날도 사실은 우람 오빠가 같이 인터뷰 네, 자리에 저희 있었지만 3시에 있었어요. 들어보면 동생보다는 오빠의 느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매력이 고민을 많이 넘치는. 하고 생각을 많이 한 그런 느낌을 줘서 제가 동생이지만 뭔가 되게 가르침을 받았던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어서 되게 기억에 이 인터뷰가 많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블로그 꼭 들어오셔서 정말 네. 많이 상혁 씨 많이 인터뷰. 봐주세요. 김상혁 인터뷰입니다. 네, 저도 그 인터뷰 되게 좋았는데 상혁이란 친구가 이제 20살 때부터 되게 일도 열심히 해보고 뭐 세계 여행도 가고 맞아요. 또 순례길도 걸어보고 산티아고 맞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쭉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본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게 좀 많이 갈리잖아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들도 막힘없이 슬슬슬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인터뷰가 인터뷰 방향을 잡아주는 느낌? 네. 네. 알아서 좋은 진짜 말로. 알아서 미리 준비해둔 질문지를 본 적도 없는 친구인데도 탁 이렇게 이어지게 뭔가 답변을 되게 잘해줘요. 얼굴만 봤지만 벌써부터 호감이 생기네요. 완전 호감입니다. 사진으로만 봤지만. 네. 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벌써요? 네. 또 아직 할 얘기 많은데. 안 됩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또 다음에 또 해야죠. 네. 아, 네. 저 또 네, 2년 또 뒤에 만나요, 여러분. 2년 뒤 11월에 또 나올게요. 아이고, 오늘 더 사소한, 그리고 11월에서는 또 우람님과 태희님을 만나서 이 첫 번째 사소한 리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처음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되게 떨리고 말이 막 빨라져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막 떨리면 마음이 급해서. 말이 빨라지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람과 태희님과 함께 사소한 실검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계획인데요. 또 네. 제목이 생소하죠. 사소한 실검 오, 차트. 뭘까요? 네, 최근 우람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뭐 미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차트 3위가 빠밤 빠밤.
애착과 마음 챙김이 차지를 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또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네, 마음을 네, 돌아보는 시간 한번 어떤 가져볼까요? 애착과 또 어떤 마음 얘기들이 있는지 네. 궁금하고요. 나머지 또 1, 2위 키워드가 뭔지도 여러분들 다음 시간 기다려 뭐 주시기 상품 바랍니다. 이런 거 있나요? 맞히시는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돼. 네. 제 사랑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 이럴 줄 알았어.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또 다음화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사소한 그리고 11월 저는 보람 우람 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